네, 안녕하세요. 2022년 대비 행정쟁송법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쟁송법을 맡고 있는 이승민 강사이고요. 일단 설명회 자료에 보시면 1페이지에 연기부터 쓰고 또 쓴다.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이 1차와 다른 점은 100점을 채점 기준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쓰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 쟁송법 설명회는 노무사 수험 전반적으로 전략을 짜볼 때 이 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자 1번에 쟁송을 먼저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노무사 합격의 키는 행정쟁송법에서 고득점해서 단번에 합격하자.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전략이에요. 보통 이제 2차 시험이 4과목인데 1일차에 노동법 1, 2, 그다음에 인사관리 1일차에 2일차에 행정쟁송법 선택 과목 이렇게 하는데 이 4과목에서 이제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되는 건데 근데 보통은 이렇게 평균적으로 60점 이상 딱 나오는 경우보다 한 과목은 점수가 높고 한 과목은 점수가 낮고 뭐 예를 들면 노동법은 점수가 뭐 어느 정도 60점 이상 나왔는데 인사나 선택에서 인사에서 55점이 나왔다. 노동법은 60점이 나왔다. 여기 마이너스 5점이죠. 이 5점을 쟁송이나 선택해서 커버해서 6점 이상을 받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4과목 중에 인풋, 시간 투입 대비, 노력 대비 아웃풋이 가장 비례하는 과목이 행정쟁송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인풋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공부했는데 아웃풋, 결과가 공부한 만큼 비례해야 고득점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는데 다른 과목들은 좀 어렵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쟁송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지만 여기 시간 투입 대비 아웃풋이 비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는 이해하게 되면 과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고득점 할 수 있다. 고득점 마이너스 5점을 커버하는 65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제 전략이기도 하고 제가 20년 동안 가르쳐 왔는데 제가 그동안 수많은 합격자를 배출해 내면서 그 합격자들이 검증해낸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안정적인 수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이유는 쟁송은 비례한데 다른 과목들은 이 점수 차이가 크게 안 날 수 있다. 단 전제는 시험 응시 인원에서 보통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이 20%예요. 나머지 80%는 준비들이 부족한 수험생들이죠. 소위 말하는 깔아주는 수험생들. 근데 여기 20%가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인데 이 중에 10%가 합격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10%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아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에 있는 수험생을 전제로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수험생을 전제로 할 때 점수를 보면 노동법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있다. 왜? 1차부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 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인사관리 얘의 문제점은 가장 범위가 좀 많죠. 범위가 좀 많고 수험생별로 적응을 잘 못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편차가 있다는 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보통 뭐 6점 이상 자신 있는 수험생도 많지만 자신이 없는 수험생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60점 정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 맞을 수 있다. 여기는 자신 없는 수험생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5점이다. 그리고 나머지 2과목이 남는 거죠. 선택 과목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경영조직이잖아요. 인사관리와의 유사성도 있지만 얘는 분량이 너무 많다. 이 시험 D-Day에 가까워질수록 분량이 적어야 빨리빨리 돌리는데 얘는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나머지 뭐
민사소송법이라든가 노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민소법은 이제 이게 소송법이기 때문에 법학과가 아니면 좀 접근하기가 쉽진 않죠. 노동경제학 분량은 작지만 이게 까딱 잘못하면 점수가 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가장 비례하는 쟁송법이, 왜냐하면 쟁송법을 알면 바로 답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쟁송법으로 고득점 하자, 이게 수험 전략이에요. 그걸 글로 나타내 준 게 이 페이지에 이 내용들이에요. 이 페이지에. 그래서 1번에 처음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핵심이 있는데, 쟁송은 분량이 작고 시험에 나올 부분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행정법이라는 게 100이라면 행정실체법과 행정절차법이 있는데 권리구제 절차법이 한 5% 정도 비율이에요. 95%가 실체법인데 이 실체법을 배우지 않고 바로 이 5%에 해당하는 행정쟁송법을 배우는데 그게 이제 분량이 작죠.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출제될 부분이 A급, B급이 확실해요. 그래서 거의 다 모든 강사들이 올해 시험에서는 이게 나올 거다라고 거의 맞출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뒤로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타 과목 1회독 할 때 쟁송은 3에서 5회독 할 수 있다. 그래서 초반기에 잘 이해를 해 놓으면 이 회독수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쟁송에서 분량이 작기 때문에 얘는 시간을 세이브해서 나머지 자기가 약한 과목, 뭐 인사라든가 여기 선택 과목에 좀 더 시간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3번 따라서 처음에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연기 시작 전에 미리 해둘 필요가 있는 게 뭐냐. 양가로 1번에 모든 강사들이 뭐 올려놨지만 쟁송 기초 무료 특강을 꼭 수강해서 어려운 과목이니까 처음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좀 미리 해 놓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작년에 연기를 수강을 해서 연기를 미리 예습을 하는 거죠. 빨리 돌리기로 미리 수강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오셔도 되고, 근데 아무래도 미리 예습하고 온 수험생들이 나중에 보면 합격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4번은 시험이 어려워질수록 65점 이상 고득점 할 수 있는 강의가 제 강의다라는 점이에요. 다른 분들도 강의를 잘 하시지만 이 쟁송법이 지금 시험 추세에 비춰볼 때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질수록 빛을 발하는 강의가 제 강의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선택하시면 소기의 성과를 즉 합격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전략은 이건데 3페이지 로마자 2번에 그럼 구체적 방법론이 뭐냐? 시험 2차 시험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가장 오래된 2차 시험이 예전에 사시, 그다음에 5급 공채, 예전에 행시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50년 이상, 지금 이제 사법 시험이 이제 변시로 바뀌었지만 거기서 쭉 축적된 방법론이 뭐냐면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학원에서 체계화시켜 둔 것이 수험생들의 그 방법론을 체계화시켜 준 것이 지금 학원의 커리큘럼이에요. 커리큘럼의 핵심은 정확히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정확히 이해했으면 어차피 이제 현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하는 것이 말하기와 쓰기가 있는데 우리 2차 시험 쓰기니까 여기 답안 작성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학원의 커리큘럼은 다 크게 보면 여기 이해하는 게 강의 수강 등이죠. 여기 입력이고 정확히 이해했으면 답안 작성 연습을 통해서 실전에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히 입력에서 핵심은 이제 모르는 거니까 쟁송을 모르는 거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수강도 하고 강의 수강. 그다음에 수강한 다음에 자기가 교재로 이제 읽는 거죠. 읽는다. 읽기.
이거는 히어링이고 이거는 소위 말하는 리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입력. 그럼 입력을 했으면 이제 출력하는 건데 답안 작성하는 것은 쓰기죠, 쓰기. 그래서 라이팅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 말하기죠, 말하기. 이거는 이제 스피킹이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 D-Day 때 뭐 8월 10일이다, 8월 20일이다. 첫째 날이, 둘째 날이 8월 21일이다. 그러면 D-Day 전날에 요 20일 날 볼 과목을 미리 일회독한다. 물론 이제 21일 날 볼 과목을 요 전날에 또 일회독한다. 그래서 시험 전날에 일회독하는 건데 요 일회독은 이제 마지막 일회독이고 그래야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 헷갈리지 않고 바로 팝업 시험장에서 바로 팝업 시킬 수 있다. 팝업. 바로 생각이 나야 된다. 시험장에서 100분씩 쓰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100분씩 써야 되는데 항상 수험생들이 고민하는 게 100분 내에 못 쓰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글씨 속도가 느린 것도 있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중간에 멈추기 때문이에요. 멈춘다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해를 했어도 시간에 쓰려면 답안 작성 연습 이게 반복이거든요. 반복. 내가 공부할 거를 이해를 통해서 정한 다음에 이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반복의 텀이 짧을수록 여기 시험장에서 멈추지 않고 팝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간 내에 배점에 맞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험장에서의 팝업을 위한 방법이 결국은 요거다. 이해와 반복이다. 이제 그걸 글로 만들어 놓은 게 3페이지 이하의 내용이에요. 3페이지 그래서 로마자 1번에 행정쟁송법이란 무엇인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쟁송법의 내용이 뭔가라는 건 자세히 배우겠지만 크게 보면 행정실체법이라는 게 있고 그의 대응 개념이 권익구제 절차법인데 그 절차법 오른편에 보시면 국민의 권익구제 절차 예컨대 취소소송 갔을 때 소송 요건 심리, 본안 심리, 판결 등 행정작용에 의한 국민의 권익 침해에 대해서 구제 절차 그 구제 절차가 상급행정청에 대한 구제 절차가 행정심판 법원에 대한 구제 절차가 행정소송인데 심판과 소송을 합쳐서 행정쟁송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과목 행정쟁송법인데 박스 밑에 보시면 초심자들은 첫 번째 줄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왜?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병원 갔을 때 의사분들이 저희 검진한 다음에 막 영어로 막 쓰잖아요. 라틴어도 막 쓰고. 그럼 우리가 뭐 이해를 하나? 전문가들이 쓴 용어들이 따로 있다. 그래서 쟁송법은 다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초심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100% 행정법 가운데 5%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쟁송법인데 95%안 배우고 한다. 안 배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쟁송법은 어렵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렵기 때문에 그 밑에 무료특강, 기초 무료특강을 꼭 보고 와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4페이지 보시면 행정쟁송법 출제 경향은 양가로 1번에 보시면 2010년까지 이게 초기 수험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문제가 단문형과 즉 논술형과 사례형이 있는데 단문형으로 초기에 사법시험 형태로 출제되다가 그러다 이제 수험생이 적응하면 양가로 2번에 2011년 이후 사례형, 단문형 이렇게 포함해서 혼합형 문제를 낸다. 그래서 통상 1문이 50점, 1문에 이제 설문일이 25점, 설문지가 25점, 통상 이렇게 내죠. 그다음에 2문이 25점, 3문이 25점. 그래서 50점, 25 이런 형태로 주로 내요. 근데 점점 이제 어려워지긴 하지만 결국 나중에 기본서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건 뭐 수업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고 5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출제 경향 분석과 효율적인 수험 전략과 공부 방법.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죠.
양가로 1번의 행정쟁송법은 양가로 과반에 처음에 어렵다. 아까 왜 어려운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전문 용어니까. 그렇지만 이해가 되면 양가로 나번에 갈수록 쉬워진다. 왜? 출제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가로 4번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 왜? 어려운 과목에서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실력 차이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 왜? 비례하니까.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수험 전략에서 양가로 가번에 수험 전략 아까 말씀드렸죠. 쟁송법 등 비례한 과목에서 뭐 70점이라고 했지만 한 65점 이상 고득점 하는 거다. 양가로 4번의 공부 방법에서 반가로 1번에 쓰는 2차 시험의 핵심은 정리와 답안 작성 연습인데 정리가 뭐냐? 그 밑에 줄에 동그라미 1번 이해죠. 이해해뒀으면 내가 시험장에서 쓸 내용을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소위 말하면 이게 이제 밑줄이죠. 밑줄. 쓸 내용을 정리를 해둬야 된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반복과 실전 연습, 답안 작성 연습이 결국 내가 이해한 거를 시험에서 실전으로 반복하는 거죠. 이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뭐 여러분 쓱 훑어보셔도 돼요. 이거를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6페이지에 가시면 반가로 2번 3분의 1점에 강의 활용. 강의가 여기 수강하는데 동강과 실강이 있다. 근데 각자 장단이 있어요. 근데 제가 20여 년 가르치면서 얻은 경험상으로는 실강이 이게 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로 동강 들었을 때는 중간에 막 멈추고 목표량을 못 채우는데 실강에서는 강사가 계속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강이 보다 효과적이고 저는 실강을 항상 강추하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동강으로 진행되고도 있어요. 하여튼 원칙은 실강이에요. 왜? 집중력. 그 다음에 이제 인맥 형성이 좋거든요. 여기 같이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지만 아, 저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저 친구를 따라잡아야겠다. 뭐 그런 서로 간의 경쟁.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들 자극이 돼요. 동그라미 1번에 월등히 높은 집중력과 동그라미 2번에 인맥 형성도 되고 동그라미 3번에 의문점을 바로 쉬는 시간에 또는 끝났을 때 강사한테 직접 물어봐서 바로 해소할 수 있다. 왜? 수험생들이 시간이 공부할 때 가장 뒤처지고 시간이 자꾸 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쟁송법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어려운 거를 막 네이버 이런 데서 찾아요. 근데 그게 바로 해결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쟁송법은 특히 법 중에서 특히 이런 절차법, 소송법은 처음과 끝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밀어붙여서 1회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다시 2회독하면서 처음에 이제 1회독할 때 몰랐던 부분에 물음표를 쳤다가 2회독할 때 물음표를 없애가는 방법으로 해야 돼. 여기 앞에서 뒤에까지 가봐야 다음에 2회독할 때 물음표가 서서히 사라져요. 여기 처음에 물음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이버, 구글 아무리 쳐봐야 바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점을 믿을 수 있는 강사한테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시간 낭비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반가로 3번에 동차 합격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가능하기도 하다. 근데 뭐 그거는 제가 동차반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7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3번에 정말 당부드리는 말씀이 지금은 이제 유튜브 등 이런 인터넷에 정보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초보 수험생일수록 어느 부분에 전력하냐면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느냐 보다 쉽게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론 연구예요. 방법론. 그걸 유튜브에서 더럽게 쳐다본다고. 많이 찾아보고. 이거 방법론 연구할 시간에 바로 시작해라. 바로. 방법론 아무리 연구해봐야 남의 방법론이고 10분 소위 말하는 뭐 5분 이내 방법론으로서는 이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 듣고 여기서 또 우스갯소리하면 낄낄거리고 하다가 시간 날리는 것보다는 바로 그냥 시작하면 돼. 방법론은 강사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강사가
말씀드린 사항을 실제 바로 시작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실행. 이게 제일 빠른 합격의 지름길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써놨죠. 역기능을 피하는 방법은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정보를 얻어라. 강사다, 강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에 결단을 내렸으면 무조건 시작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밀어붙여야 된다. 도 해야 돼. 도. 행동으로 옮겨야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다. 노하우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노하우를 베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하우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면 좀 수정하는 거야. 수정. 이 모든 합격까지의 과정이 열심히 노력하고 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이런 과정일 뿐이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강사처럼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70, 80% 준비되면 그냥 시험 보러 가서 어차피 7, 80% 준비된 사람끼리 경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8페이지. 또 수험생들이 준비 단계별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고민과 해결책을 써놨는데 양가로 1번의 시작 단계, 양가로 가번의 고민, 어느 학원, 어느 강의, 어떤 책.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방법론 연구하지 말아라. 설명에 동영상 아무리 봐봐야 소용없다. 자기가 보기에 강사의 말투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으면 바로 시작해라. 시작할 때 양가로 나번의 해결책, 반가로 1번의 독학 금지의 원칙. 왜?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강의를 듣고 시작해야 된다. 누수 금지의 원칙,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처음에 연기 들었는데 이 강사가 안 맞아. 그래서 딱 A 강사에서 B 강사로 옮겼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맞을 줄 알아? 맞으면 다행인데 또 안 맞으면 또 C 강사로 옮겨. 그러면 특히 쟁송법은 강사마다 설명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자기가 맞는 A 강사를 골랐으면, 이승민을 골랐으면 이게 어렵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연기, 일기 가면 다 이해돼요. 그래서 좀 꾹 참을 필요가 있다. 그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2번은 이승민으로 변경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다른 강의 듣다가 제 강의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고득점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합격해서 증명했듯이 제 강의로 오셔도 상관이 없다. 단 기존에 들었던 교재는 제 걸로 바꾸시고 기존 교재는 저기 안 보이는 데 확 박아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살펴본다고. 9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중간 단계에서 중간 단계 고민이 뭐냐? 답안을 어떻게 쓰냐? 답안 쓰라고 하면 못 쓰거든요. 양가로 나번의 해결책은 뭐냐? 두려움 금지의 원칙. 그게 뭐냐? 일단 써라. 내가 이해한 대로 일단 쓰고 그다음에 틀리고 빨간 펜으로 첨삭 받아서 틀리고 내가 왜 틀렸는지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동일 주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피드백하는 게 수험 과정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나번에 일단 써라. just do it. 여기 답안지 일단 내가 생각한 대로 just do it. 이게 특정 상품, 나이키의 뭐 광고 문구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큼 답안 작성할 때 마음에 확 와닿는 말이 없어요. 이대로 하시면 돼. 이 시험에 나올 걸 바로 해라. 써라. 썼는데 틀렸다. 그럼 수정해라. 수정해서 다음에 볼 때 그때는 틀리지 않고 득점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거예요. 이 모의고사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의 약점을 체크하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최종 단계에서는 시험이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와중에 시험 한 1주, 2주 전이죠. 이 단계 수험생들은 죽을 맛이야. 근데 한 요 정도 단계, 최종 단계 뭐 한 달 내지는 뭐 2주 전이 되면 수험생들이 20%는 살아남는데 80%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포기했어.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왜 안 되느냐? 양가로 가번에 할 것이 너무 많다. 왜 할 것이 많느냐? 자기가 확대시켜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 B, C급이 있다면 막 C급까지 하려고 한다고.
과감해져야 돼. A급은 당연히 이전에 다 했어야 되고 시험이 가까워지면 B급을 남들이 잘 정리를 못한 거를 내가 정확히 이해해놔서 B급까지 준비해 놓으면 실제 시험에서는 B급이 꼭 한 문제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남들이 A급은 빨리 쓰고 거기서 시간 아껴서 B급에서 승패를 가는 거예요. B급이 남들이 B급 문제가 25점인데 남들이 잘 몰라가지고 25점이면 70%니까 보통 20점 만점이에요. 21점이나. 근데 어려운 문제는 거기 하프밖에 못 맞는다. 하프. 남들이 10점 이하로 맞을 때 나는 13, 4점 맞으면 거기에서 총점 1, 2점으로 떨어지니까 내가 3점 정도 높으면 붙는 거라고. 그래서 양가로 나번 해결책은 반가로 1번 욕심 금지 원칙, 즉 확대하지 말아라. 확대. 2단계까지 스터디 연기 1기, 2기, 3기 여기까지 해야 될 내용이 내가 시험에 쓸 내용을 반복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럼 확대하면 안 돼. 그래서 정리된 자료만 반복 또 반복해야 된다. 과감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10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D-Day 전날에 전 과목을 이래독할 수 있다면 결코 수험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고시각 격언인데 얘는 상위 1% 정도 수험생들이 가능한 이상적인 말이지만 즉 이상일 뿐이지 실현시키는 어려워. 그렇지만 그걸 목표로 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10페이지 반가로 이번에 가장 얇은 이승민 교재와 자료만으로도 고득점이 충분하다. 이건 제가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수험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여기다 적어놓은 건데 시험이 지금 노무사 시험도 이제 어느덧 30몇 회, 32회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 시험의 그 기간이 연역이 길어지면, 즉 역사가 이제 길어지면 처음에는 단순형 문제, 단문형 문제로 내다가 그 다음에 수험생들의 경쟁력이 변별력이 차이가 안 나면 단문형 문제 플러스 사례형 문제를 내는데 사례형 문제의 기본이 법과목 같은 경우에는 판례죠, 판례. 이 판례의 사실관계로 이제 문제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사들도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니까 강사들도 수험생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니네들이 시험 중에 그 봤던 판례 내 교재에 있다. 내 교재에 모든 내용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재가 두껍게 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수험계에 공통된 현상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수험생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에 나온 내용이 내 교재에 없다. 그러면 이 교재는 다 있네. 그럼 이 두꺼운 교재를 신뢰하는 거예요. 어느 수험생들일수록 초보 수험생들일수록 다 있다 이거지. 근데 초보 수험생들은 뒤에까지 안 가본 사람들이잖아요. 뒤에까지 가보거나 합격한 수험생들은 이런 장기에 걸친 2차 시험을 겪은 수험생들은 알아요. 시험에 쓸 내용만, 나올 내용은 시험에 나올 내용, 그 다음에 얘를 쓸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가장 얇은 교재가 최고의 교재다. 왜? 얇아야 반복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쟁송법에서는 제 교재가 얇아요. 근데 처음에 수험생들은 이게 얇으니까 내용이 없는 줄 알아. 여기 C급은 많지 않지만 B급까지는 다 충분히 커버하도록 해놨어요. 예전에 시험 모두 분석해갖고 사시, 변시, 어국공채, 행시, 심지어는 간평, 제가 간평사도 강의 아니에요. 간평사 시험까지, 농사 시험까지 다 분석해서 여기 쟁송에 나올 B급, 그 다음에 이제 C급도 일부 넣어놨어요. C급은 어려워.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통념, 그게 교재가 빠진 것이 없어야 된다. 두꺼우니까 빠진 것이 없다. 이건 통념일 뿐이 아니라고. 쓸데없는 걸 빼고 쓸 내용만 해놓으면 얇아질 수 있다. 옛날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 교재니까. 그래서 10페이지 반가로 2번에 두 번째, 제 교재만으로도 충분하다. 진짜. 왜 두꺼워지는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아이러니한 점은 장기간의 시험을 요하는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빠진 것 없는 얇은 교재가 회독수를 늘려서 합격하는 데 키라는 걸 모두 알고 계신데 초보일수록 또 합격 방법을 모를수록 교재와 두꺼워야 빠진 게 없으니 안심이 된다. 이게 잘못된 통념이라는 거지. 그걸 깨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단락에 쟁송법에서 시간을 아끼셔서 제가 얇은 교재니까 분량이 많은 인사, 경영조직 등 타 과목에 투자하시면 합격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는 전략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게 비례하는 내용이고 제 교재가 얇으니까 회독수를 금방금방 할 수 있으니까 남들이 이틀 걸릴 걸 제 교재로 하루에 하시고 그 나머지 하루를 여기 세 과목 중에 약한 부분에 투자하시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투입되면 여기 아는 범위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계속 이 말을 해왔지만 이 통념을 깨기가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통념을 깰 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도 탑3 강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저보다 더 많은 수험생을 가지신 강사분이 교재가 두껍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험생의 요구도 제가 무시할 수는 없어서 지금 얇은 교재가 이제 서브노트죠. 요약서. 이걸로 이제 계속 가르쳐 왔는데 여기 두껍지만 행정실체법 90%에 해당하는 행정실체법, 95%에 해당하는 행정실체법 중 핵심적인 사항을 좀 넣어서 지금은 이제 제가 프린트로 드렸는데 프린트로 드리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막 그래요. 핵심적인 사항을 넣어서 쟁송법이라는 사항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체법과 쟁송법은 요약서죠. 요약서 같이 넣어서 기본서를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근데 기본서는 0기부터 여기 3기까지 시험장 가는 날까지 이제 보는 건데 요 기본서 중에서도 요약된 쟁송 요약된 부분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관련된 참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별도의 교재로 찾을 때 자꾸 헷갈려 하시니까 기본서에 하나로 몰아서 좀 요번 강의는 해볼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 작업 중이긴 한데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이씨 뭐 이런 거 필요도 없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점을 좀 어필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해볼 생각은 이긴 해요.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길게 말씀드렸지만 핵심이 이거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여기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좋은 강의로 이승민 강의로 그 다음에 쓸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답안 0, 1, 2 이렇게 스터디는 뭐 하는 거냐?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라. 수정. 그리고 D-Day 전날에 일회독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라. 그러면 안 떨어진다. 이 내용이에요. 너무 끝에까지 보지 말고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린 사항만 명심하시면 되고 거기에 11페이지에 제 스터디의 연간 계획에서 강의 목표가 있죠. 3분의 1점의 강의 목표. 기초 강의 이제 무료 강의로 통상 제공되는데 여기서는 체계 개념을 잡고 연기에서는 기초 체계가 아니라 이제 체계, 전체적인 체계 개념 정리하고 1기에서는 고득점 답안 작성 방법의 기초를 완성하고 2기에서는 고득점 답안 작성 방법 체득이죠. 체득. 즉 출제 의도와 배점에 맞게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기는 이미 완성됐다는 전제하에서 한두 달 전에 출제 유형 문제 모의고사, 그다음에 고득점 실전 모의고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게 하는 건데 제 강의의 특성은 그 방법에서 보면 연기, 기초, 답안 작성 연기부터 써요. 제가 이제 써라 하면 그걸 쓰시는 거예요. 못 쓰겠는데요? 그래서 쓰라고 제가 압박하거든. 네, 수고하셨고요. 많은 강사분들과 강의 설명회를 비교하시고 만약에 저로 선택하셨으면 그냥 바로 기초 강의 무료 특강부터 시작하시고 연기 들어오기 전에 작년 연기 미리 한번 빨리 듣기로 들으시면 훨씬 좋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기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